자, 오늘 월요일 한발은 DB 지주사입니다. DB를 보는데 타이틀은 시세는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 반드시 한 번 더 주기 마련이죠. 어디까지 밀렸다가 오를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뭐 예전에는 테크니컬 분석을 할 때 이제 피보나치 수열도 쓰고 뭐 상승폭에 뭐 30 한 몇 퍼센트 정도 돌린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오르고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때 과거에 저는 그 기술적 분석을 분명히 고려합니다. 차트라고 하죠, 차트. 그 중에 이제 보조 지표를 한 5가지를 놓고 그 중에 이제 3개 정도가 이제 상승 신호를 주면은 진입을 하죠. 보조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기 뭐 기호에 따라서 놓고 보면 되고, 요즘 많이 보시는 건 아무래도 투자 심리, 그다음에 이제 추측 통계학을 나타내는 스토캐스틱, 거기에 이제 뭐 주가의 생명선인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뭐 떨어지는 이격도, 뭐 RSI, 뭐 상대 강도 지수, 그리고 또 삼선 전환도, 뭐 내지는 볼리저 밴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저도 많이 봅니다만 일단 3가지 지표들이 상승 시그널을 주느냐. 네, DB는 조금 그런 신호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없이 7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했죠. 그러면 투자 심리는 최근 10거래일 동안 2주 정도 잡고 이틀 빼놓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20인데 이틀 빼놓고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 그러면 좀 과하게 떨어진 거죠. 그러면 과매도의 침체권으로 기술적 반등 신호를 주는데, 스토캐스틱이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돌파하는 약간 골든 크로스, 그렇게 또 분석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주가의 생명선인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지금 101이니까 20일 이평하고 딱 붙었습니다. 100 언더로 떨어지면은, 밑으로 떨어지면은 추세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지금 딱 걸려 있죠. 거기에 이제 RSI하고 삼선 전환도가 양전환됐다라는 부분 정도 있고, 거래량도 좀 많이 참고하는데, 거래가 지금 차트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늘고 그다음에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없었죠. 못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승을 이제 주도했던 뭐 재료를 가지고 있던 뭔가 있던 쭉 들어왔겠죠. 근데 못 팔았어요. 그러면 다시 팔기 위해서라도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게 첫 번째 기술적 테크니컬한 분석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수급 분석은 6거래일 동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찍힙니다. 진짜 외국인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검은 머리 외국인이건 뭐 하여튼 외국인, 네, 좀 샀다. 자, 마지막이 이제 재료인데, 이 재료는 DB 지주사를 지금 논하는 것은 DB 하이텍 때문에 그렇죠. 근데 DB를 먹으면은 DB 하이텍이 딸려옵니다. 희한한 그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집안이 좀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DB 하이텍에 DB 메탈까지 달려오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DB 메탈의 직접적인 지분을 DB가 8.74%를 가지고 있고, DB 메탈의 최대 주주가 DB 하이텍이에요. DB 하이텍의 지분을 DB가 12.42%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DB 메탈의 지분을 28% 넘게 가지고 있네요. 네. 하여튼 요 계산해 보면 그 구조가 거물망처럼 좀 복잡하지만, 요점은 DB를 가지게 되면은 DB 하이텍과 DB 메탈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데, DB 하이텍만 지금 세상에서는 막 그 뭐 비메모리 반도체 좋은 거, 하지만 DB 하이텍도 지금 주가가 8거래일 연속 하락했을 겁니다. 뭐 하여튼 근데 DB 메탈의 포인트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력 사업이 망간 합금철인데, 이 망간은 페로망간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망간, 망간이 뭡니까? 양극재 NCM에 요 M자에 들어가는, 네, M이 망간입니다. 망간. 그 DB 메탈이 연간 매출액은 약 한 6천억이 좀 넘을 6,500억 정도 되고,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1,500억 가까이 됩니다. 알짜배기 회사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DB 메탈 뺏기면은 더 날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DB를 지켜야죠. 네, 이게 좀 싸움이 될 수 있는 구도가 돼서 지금은 주가가 조용하게 막 밀리고 있지만, 당장 이번 주 오늘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재 투자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언제 해제되냐면은 제 계산식으로는 27일 날 해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6일이 판단 기준일이고 판단 기준일에 어떤 조건들의 뭐 부합이 되지 그러니까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27일 날 투자 경고가 해제되면서 그때 아마 또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기술적 분석을 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매 시점, 타이밍은 중요하죠.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하죠.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도 고민이죠. 이거 언제 팔아야 돼? 뭐 그리고 또 언제 사야 돼?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네. 자, 너스를 좀 떨어봤는데 MBN골드 김명미 매니저와 함께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DB. 네, DB가 연초에 주가가 지금 막 800원대에 움직였다는 게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충격적이죠. 작년에도 한번 다루긴 했는데 네. 동전 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뭐 대주주는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이제 맞습니다. 봤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지금 복잡해졌어요, 계산이. 네, 재평가가 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재평가가 되는 과정에서 DB 하이텍 뭐 매각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지분 구조를 보면 사실 이제 적대적 M&A도 이제 충분히 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강성부 펀드도 등장하고 네, 그러죠. 뭐 그런 이슈들이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올라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기 오버슈팅이 좀 나올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DB 메탈, 뭐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이제 좀 부각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좀 되게 이슈가 됐던 게 칠레가 전 세계에서 리튬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네, 국유화 리튬 산업을 있죠. 국유화한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또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재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나라와 뭐 MOU 체결을 하기도 하고 기업들 간의 이제 합종 연행이 지금 활발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칠레가 리튬을 국유화한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발등에 이제 불 떨어진 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리튬 기업들이 또 주가가 조금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이제 반영이 좀 될 수도 있는 이슈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리튬 생산하는 기업이라든지 아까 NCM 얘기해 주셨지만 뭐 망간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이제 원자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제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망간은 네. 동해안 그 해저층에 꽤 네. 있어요. 네. 채굴하는데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 타산성이 근데 비싸지면은 캐내면 되는 거죠. 근데 네. 막 캐낼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망간은 우리도 있긴 있다 정도. 리튬이나 뭐 니켈은 이제 해외에서 좀 많이 네. 들여와야 되는 게 있고. 리튬은 그 전에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리튬 관련주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네. 그 국가가 칠레가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때 코넥스 기업 뭐 인동천단 소재 네네. 가셨잖아요. 네네. 저는. 네. 그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슨 관련주 뭐 이런 거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또 지난주였죠. 최근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또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마찰. 마찰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재를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중국에서 또 수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 이제 중국과의 어떤 외교 마찰로 인해서 약간의 또 수급 조달에 좀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이제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과 또 재련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네. 분명히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DB 메탈의 이제 몸값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분 구조는 뭐 지금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DB가 어찌 보면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DB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DB 손해보험이 이제 가장 이제 주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DB 이제 금융투자도 있고 이 금융 계열사를 이제 제외하고 나면 DB 하이테크와 이제 DB 메탈이 가장 이제 알짜기 때문에 이제 매각이라든지 또 이제 적대적 M&A 이런 이제 재료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면 D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워낙 강하게 이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투자 이제 경고가 이제 붙어 있긴 한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주 동안 이게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이 주요 수급 주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막 세력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뭐 사실 세력 같은 게 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이때 강하게 이제 들어왔던 이 수급 주체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모멘텀을 보고 들어왔던 이 수급들이 나중에라도 뭐 수익 실현을 했던 손절 매도를 했던 빠져나간 흔적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최근 일주일 이상 이제 거래되는 걸 보면 거의 거래량 자체가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술적인 이제 보조 지표들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보조 지표가 이제 맞아 떨어지고 거래량이 이제 딱 이렇게 줄어들면서 반등이 들어올 타이밍이 이제 왔다. 그리고 딱 정확하게 이제 21선 차트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21선에 딱 이제 맞닥뜨리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요걸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서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좀 터지는 타이밍이 나타날 수 있겠다. 요걸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21선 눌림목이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오늘 주가는 저도 몰라요. 네, 이게 또 그리고 주가라는 게요. 이렇게 21선 그림을 보면 21선 눌림목이 들어와서 위로 이렇게 반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며칠 이제 찌글찌글 하다가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그렇죠,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건 뭐 몰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분석. 만약에 밑으로 떨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 거래가 조금 강하게 이제 붙어준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손절을 하고 털고 나가는 이제 시그널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의 변동성을 이제 조금 주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DB 이제 요걸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끼워 넣는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든 게 거의 비슷한 스토리로 최근에 뭐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2차 전지 관련된 걸 이제 사업 목적으로 막 추가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자이글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애경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언뜻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애경 케미칼도 최대 주주를 보면은 AK 홀딩스라고 하는 이 지주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보면 또 AK 홀딩스도 주가가 최근에 아주 꾸역꾸역 이제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애경 케미칼의 어떤 2차 전지 소재 사업 진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트 딱 보시면 이 종목도 지난주에 고점 만들고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DB처럼 19,000원 정도 여기가 이제 21선 라인이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까지 조금 이제 흘러내리는 구간이 이제 좀 진행이 좀 되면 21선 눌림목을 한번 잡아봐도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 지주회사이면서도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AK 홀딩스 요거는 이제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19,000원대에 한 2, 3일 정도 이제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오면 그때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좀 별개의 얘기인데 오늘 지주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SK 네.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SK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들의 지분 가치에도 택도 없이 못 미치는 가격이 지금 거래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주회사 사실 저는 만약에 지금 뭐 대형주를 뭔가 이제 좀 묻어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SK 하이닉스보다는 SK가 상승률은 훨씬 더 클 거라고 봐요. 만약에 SK 하이닉스 살아난다면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좀 묻어놓고 내가 한번 이제 좀 지주회사 접근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 두 종목 정도 좀 끼워 넣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뭐 한 종목 픽을 하면 뭐 AK 홀딩스가 AK 가장 홀딩스.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제 말씀 좀 뭐 드려보겠습니다. 지주사의 접근은 아닌 하여튼 뭐 네, 나름의 아이디어니까 네. 그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들 이렇게 헤지펀드들 메신저에 보면 SK가 많이 등장해요. 네. 근데 그 SK가 저 지주사 SK가 아니라 네. 사우스코리아, 우리나라를 네.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넘기면은 SK가 뭐 맨날 전 이렇게 네. 또 설명해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그렇다는 해프닝이고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급등했을 경우에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은 유상증자를 딱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네. 과하게 밸류에이션을 오버하면은 공매도 잔고도 그렇죠. 늘고 요 두 가지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복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조금 유념을 하셔야죠. 인텔리안테크 갑자기 유증 때려가지고 네. 일반주주 공모로 네. 주가 확 그게 시간에서 사실 하한가 이제 쳤던데. 유증이라는 게 어찌 보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자본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본 조달의 목적 자체가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고 이자 줄 돈이 없어가지고 이 재무상으로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제 주주들한테 돈이라도 조금 빌려다오 이럴 수 있는 거고 대신에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지금 뭐 진짜 지금 전기차가 막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 회사도
나중에 한 3년, 5년 이후에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이런 소재 개발하겠다, 부품 개발하겠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니 공장도 짓고 해야 하니 네네네. 뭐 한 1,000억 정도 또 유상증자하겠다. 뭐 이런 건 사실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또 길게 보면 또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 목적이라는 유상증자가 이제 어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이제 떠버리면 무조건 이제 악재로 이제 생각이 좀 되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악재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구분해서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또 삼자 배정 유증이라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삼자 배정 유증이 나오는 기업들은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를 읽히는 경우들도 많다. 이렇게 오케이.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자 네. 일단은 한 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리뷰 요청에 미래생명자원이 들어왔는데 그건 그냥 이슈몰이 때문에 지금 올려놓는 거고 이따가 뒤에 시간 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선택을 또 들어봐야 되니까 네.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뭘 볼까요? 저는 오늘 이제 신성 ENG라는 종목을 신성 탑픽으로 ENG. 준비를 했어요. 예. 이 회사도 참 이제 재밌는 선호하는 히스토리 기업인데. 맞습니다. 재밌는 히스토리가 많은 기업이고 실적도 참 좋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는 참 못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이제 소재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수소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들어오는 걸 감안해가지고 신성 ENG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 친환경 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런 쪽에 클린룸을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장비들을 주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클린룸 관련 이제 설비에 작년에 이미 200억 원 정도 설비 투자가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기존에 이제 용인 공장에서는 클린룸과 관련된 이제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증평 공장까지 이제 지금 증설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또 2차 전지용 제습기라든지 에너지 절감형 이제 공조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전방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캐펙스 지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가장 좀 핵심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사업 구조가 지금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RA 시행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오로지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태양광과 관련된 투자도 정말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 발전 효율을 따져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이 아주 좀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해가지고 미국에 태양광 투자하는 기업들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막 하나 큐셀 막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칭송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번 주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과 좀 맞물리면서 이번 주에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조금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신성 ENG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이 회사가 이제 2020년에 조금 이제 특징이 BIPB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건설 자재처럼 태양광 모듈 자체를 이제 건설 자재 안에 좀 숨겨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벽면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맞아요. 태양광 팬을 지붕에 막 올려놓으면 그게 너무 티가 나서 외관상으로 좀 요즘에는 이제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패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외관상으로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아예 건자재처럼 벽면을 이제 만드는 이런 건설 자재처럼 그 안에 태양광 모듈을 숨기는 기술이 BIP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걸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술도 2020년에 이미 상용화에 이제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가 이제 조금 바닥권을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2,100원짜리가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에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흐름을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2,000원 정도에 접근을 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2,400원, 손절 가격은 1,700원 정도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성 ENG 회사 좋죠. 네. 주가가 지금 무거워서 그렇지 회사는 좋은 회사. 정진을 잘 하고 있고. 네. 하여튼 나름대로 또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네. 자,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가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